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작성된 CNC 프로그램을 컨트롤러 또는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다. 입력된 CNC 프로그램을 CNC 밀링 또는 컴퓨터에서 그래픽으로 공구 경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알람 발생 시 알람 조치와 잘못된 공구 경로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센터 프로그램 확인하기입니다. 그 상훈 학생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손으로 캠으로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기계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네네. 뭐 작업을 어떻게 해봤나요? 저는 USB 쪽을 많이 썼고 PC에 있는 USB를 가져와서 머신센터 USB 꽂고 그 USB 위에 그 이상하게 크게 있는 포트가 있더라고요. 플래시인가요? 플래시 그것도 한번 써봤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훈 학생이 그 USB로 썼다고 그랬는데 기계가 지금 꺼져 있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USB를 꽂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로 한번 설명 좀 일단 부탁합니다. USB를 꽂고 장비에다 꽂는다. 그다음 프로그램 버튼 누르고 프로그램 버튼 누르고 일람 쪽으로 들어가서 USB 그 있는 그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에 리스트업을 쭉 네. 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거 확인하고 그 쓴 파일을 선택한 후 이제 복사 실행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옮겼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그 이제 장비 쪽에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은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 USB가 있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이제 RS232C라고 있어요. 옛날 방식인데 선을 연결해서 이제 PC하고 그러니까 통신 방식이지. 그 RS232C라는 게 있고 요즘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이쪽 이제 머신센터에다 이제 데이터 버퍼를 추가로 달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용량 예를 들어 테이프 길이가 있어 뭐 그 용량이 되게 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증대를 시키는 거죠. 지금 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그렇게 넘겨줬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캠 프로그램을 넘겼다. 아니면 이제 넘기기 전에 그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구 경로나 아니면 뭐 깎이는 거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걸 어떻게 작업을 한번 해봤었나? 저는 한 번에 통틀어가지고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체크하면서 작업했어요. 그러면 좀 뭐 캠 소프트웨어 되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PC 상태에서 뭐 깎이는 거, 네. 뭐 항상 뭐 중삭, 정사를 깎이는 거 그렇게 확인했던 얘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또 수정을 하나요? 네, 거기서 이제 수정을 G코드로 바로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네. 프로그램 보고? 네. 가능하나요? 상관학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론 지금 하면서 그 세 번째 이론에 대한 게 이제 장비 이제 알람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물어볼 건데 상원 학생이 그 머신센터 이렇게 작업하면서 네. 어떤 알람을 좀 경험했나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줘봐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좌표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좌표를 잘못 선정해서 XYZ가 이제 오버랩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갔다는 얘기네. 네, 더 갔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풀려고 이제 족으로 강제 이송시키고. 네, 강제 이송시키고 다시 푸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ATC가 이제 Z가 원점에 안 가 있어가지고 ATC가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리셋 버튼 누르고 Z 원점 만든 다음에 ATC로 다시 작업해봤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또 잘못 짜가지고 잘못 짜서 네,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는데 가끔 프로그램이 안 익힌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프로그램 보고 수정한 적도 있었고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ATC가 에어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에어를 다시 껐다 켜본 적도 있었고. 그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리 봐도 ATC가 에어로 작동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 쪽에서 이제 그 에어가 공급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 라인들이 막 6km 정도 들어오는데 그 압력이 뭐 한 4 정도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줘요. 왜 그러냐면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 그 정도? 네. 알람 메시지가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게 부딪혀가지고 뭐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뭐 AS 사원할 때 요청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상훈 학생을 위해서 그 파낙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낙 컨트롤 많이 쓰니까 네네. 파낙 I 시리즈 알람 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람 내용이 뭐 10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엄청 많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훈 학생이 그래도 향후 뭐 지금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앞으로 뭐 기능장 따고 명장도 도전할 거죠? 네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NC 같은 경우 봤을 때 이제 알람 내용 보면 이쪽에 이제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찾아봐서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네. 알면 기본적으로는 작업자가 기본적인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막 스킬이 좀 올라가면 물론 기계를 막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웬만한 거. 얘를 좀 틀어졌다? 뭐 잡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의 정도가 잘 안 나오면 자기가 정도 추정할 줄 알고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뭐 보수크루나 이런 걸 다 뜯고 하는 것도 뭐 ASR한테 부탁을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도 꽤 많아요. 작업자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거. 그럴 때 여기 있는 알람의 내용을 보고 그 메시지 확인해서 내용 확인하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기계를 이해를 해서 수정할 수 있겠다. 내가 고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향후에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본적으로 뭐 다 I 시리즈니까 네. 알람이 나오면 메시지 확인하고 내용 확인해서 손을 할 수 있으면. 근데 고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를 켜놓고 고쳐야 되나요? 아니요, 꺼놓고 고쳐야죠. 절대로 켜면 안 돼요. 왜냐면 움직여가지고 협착되고 하면 큰 사고 나니까 반드시 다 차단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 회사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이렇게 써놔요. 장비 수리 중. 그러니까 누구 왔을 때 저는 전원을 껐지만 다른 사람이 전원 올리면 또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은 다 조치를 하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조치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제가 상훈 학생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더 궁금한 사항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CNC에서 프로그램 입력 방법은 조작판에서 키로 입력하거나 메모리 카드와 외부 입출력 기기를 사용해서 CNC 내부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타이핑 오류 등 사소한 실수가 직접 기계에서 가공할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은 예상 가능한 오류를 검사하여야 하며 가공하기 전에 문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를 꿈꾸는 두 친구의 피할 수 없는 대결. (6년차부터) 정밀 가공까지 공작물을 지배하는 밀링 가공의 도전자 윤상훈. 돌아가는 공작물은 모두 깎인다. 가공의 중심을 지키는 선반 가공의 도전자 김민철.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CNC 공작 기계의 무인 운전을 위해 추가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자동 칩 제거 장치, 2번 자동 공작물 반입 장치, 3번 절삭 장치, 4번 자동 계측 보정 기능.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CNC 공작 기계의 무인 운전을 위해 추가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자동 칩 제거 장치, 자동 공작물 반입 장치, 자동 계측 보전 장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프로그램에서 공구 교환 장소로 제2원점을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공구를 제2원점으로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코드는? 1번 G27, 2번 G28. 정답 G28 하겠습니다. 노 틀렸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3번 G29, 4번 G30. 정답 4번 G30 하겠습니다. 정답! 생각했다 이놈아. 내 차례였어. 불꽃 튀는 신경전. G30은 제2의 원점 복귀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공 방법에 따른 KS 가공 방법 기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전 가공 SPED, 2번 전해 가공 SPU, 3번 전해 연삭 SPEC, 4번 초음파 가공 SPLB.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연삭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전해 가공은 SPEC,
전의 연삭은 SPEG, 초음파 가공은 SPU로 표시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모델의 은선 처리가 어렵다. 2번, 3차원 물체의 형상을 표현한다. 3번, 물체상의 점, 선, 면 정보로 구성된다. 4번, 공학적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를 생성할 수 없다. 정답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선 정보에 의한 모델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DXF 파일의 섹션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헤더 섹션. 2번, 라이브러리 섹션. 3번, 테이블 섹션. 4번, 엔티티 섹션. 정답 2번 라이브러리 섹션이었습니다. 정답! 난 말을 못하겠다 이거. DXF 파일 구성은 헤더, 테이블, 블록, 엔티티, 엔드 오브 파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차원 솔리드 모델의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 입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구, 2번 원통. 정답 2번 원통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차원이 아니라 1번 구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그거. 엣지, 4번 원뿔. 정답 3번 엣지 하겠습니다. 정답! 3차원 기본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상자, 원통, 구, 관, 원추, 프리즘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구성인선이 생기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높은 압력, 2번 큰 마찰 저항, 3번 절삭칩의 형태, 4번 절삭열.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문제를 읽으라고. 이거잖아. 절삭칩의 형태는 구성인선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트위스트 드릴 홈 사이의 좁은 단면 부분은? 1번 날 여유, 2번 몸통 여유, 3번 지름 여유. 정답 1번 날려유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생각 안 해. 4번 외부. 외부. 4번일 줄 알았는데.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아 1, 2, 3번이 아니었어. 외부는 트위스트 드릴 홈 사이의 좁은 단면 부분으로 드릴 지름이 클수록 두께가 두껍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보조 프로그램의 끝을 나타내며 주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는 보조 기능은? 1번 M16, 2번 M18, 3번 M98, 4번 M99.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정답! 끝이래잖아. M98은 보조 프로그램 호출, M99는 보조 프로그램 종료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NC 공작 기계의 절삭 제어 방식 중 드릴링 작업에 적절한 제어 방식은? 1번 위치 결정 제어, 2번 연속 절삭 제어, 3번 원호 절삭 제어, 4번 윤곽 절삭 제어. 정답 2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윤곽 절삭 제어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1번 하겠습니다. 정답! 위치 결정 제어는 드릴링 및 용접에 사용되며 PTP 제어라고도 합니다. 민철 학생, 독주가 시작된 건가요? 아 맞췄냐? 나 기억이 안 난다. 다음 문제입니다. 솔리드 모델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요소 중 서피스 모델이 갖지 못한 것은? 1번 꼭지점, 2번 모서리, 3번 표면, 4번 부피. 정답 4번 부피 하겠습니다. 정답! 부피는 솔리드 모델에서 표현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고품질 제품 생산 가능, 2번 제표 및 가공 시간 단축, 3번
가공 형상 단순화. 4번 NC 프로그램 오류 감소. 저는 4번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정답! 1, 2번 아니거든. 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표준화 및 신뢰성이 향상되고 고품질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비용이 절감되고 NC 프로그램의 오류가 감소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캐드캠 시스템 출력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플로터, 2번 프린터, 3번 디스플레이, 4번 조이스틱. 정답 4번 조이스틱 하겠습니다. 조이스틱이 여기서요. 정답! 익숙하다고 하겠네. 조이스틱 여기서요. 조이스틱은 입력 장치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솔리드 모델의 입력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기본 입체 생성, 2번 라운딩, 3번 스위핑, 4번 경계 표현법.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정답!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솔리드 모델링의 입력 방법은 경계 표현법이 아닌 경계 모델링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7대7 동점 상황입니다. 내가 훨씬 많이 쓴것 같은데. 안내 곡선을 따라 이동 곡선이 이동 규칙에 따라 이동하면서 생성된 곡면을 무엇이라 하는가? 문제 못 들었다.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곡선을 따라 이동 곡선이 이동 규칙에 따라 이동하면서 생성된 곡면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돌출, 2번 회전, 3번 스윕, 4번 리프트.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정답! 스윕은 열리거나 닫힌 2D 또는 3D 경로를 따라 열려있거나 닫혀있는 평면 곡선을 수입하여 새 솔리드 또는 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사 문제라 그거? 도전자들도 어려워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가공 방법에 따른 KS 가공 방법 기호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방전 가공 SPED였습니다. 전해 가공은 SPEC, 전해 연삭은 SPEG, 초음파 가공은 SPU로 표기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미션이 주어졌나요? 이제 상훈 학생한테 그 USB 데이터가 이제 저장된 걸 확인했고, 그 저장된 거를 이제 기계에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그 기계 원점을 잡고 그 상태에서 그 USB를 장비에 꽂고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기계 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한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금 미션을 줬습니다. 예, 상훈 학생이 전원을 켜고 기계 원점 잡는 거 확인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USB를 그 설명을 직접 하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그 작업의 공정 순서 개념이니까 뭐 지금 절차에 맞춰서 한번 그 정확히 한번 해보라고 미션을 줬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춰가지고 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계의 원점을 잡기 위해서 장비를 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점 돌아가는 원점 버튼을 누르고 Z부터 원점으로 그다음 순서대로 X와 Y를 원점으로 보내겠습니다. 장비의 Z, Y, 지금 X축 원점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점으로 간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캠 파일에 담긴 USB를 이 머시닝 센터에다가 USB 포트에 꽂겠습니다. USB를 꽂은 후 한 5초간 기다린 다음 이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면 이 CNC
지금 현재 CNC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USB에서 프로그램을 옮기기 위해서 이 CNC 프로그램 판이 아닌 USB 판을 옮기기 위해 이 조작 버튼을 누르고 장치 변경, USB라고 써져 있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USB 지금 파일이 들어가 있는 NC 파일들이 나오는데 제가 쓴 NC 파일을 선택해 준 후 그다음에 이 파일 입력 버튼을 누르고 그거의 이름을 써주고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잘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의가공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상훈 학생이 모든 과정을 잘 진행하고 있나요? 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USB에서 장비 쪽으로 전송을 시켰고, 지금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움직이는지를 그냥 간이로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공구에 이제 옵셋 설정 같은 것이 좀 덜 돼 있어서. 자, 이제 USB에서 NC로 옮겼으니까 한번 프로그램 확인해 보면 50001이 옮겨진 걸 확인했습니다. 명장님, 끝났습니다. 지금 저 상훈 학생한테 준 그 USB에서 그 장비로의 그 데이터 이송은 무난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외부 기기로부터 CNC 공작 기계 메모리로 CNC 프로그램을 옮겨왔습니다. 입력 기기를 기입 가능한 상태로 만든 후 기계 조작반의 에디트 스위치를 누릅니다. 기능 키를 누르고 프로그램 내용 표시 화면을 표시합니다. 프로그램 번호를 지정하기 위해 어드레스 5를 타자한 다음 소프트 키 리드 실행을 누르면 송신 측에서 프로그램이 입력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 전송 및 장비 그 알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훈 학생 그 모니터를 통해서 네네. 그 USB로 그 장비 올리는 것들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문제 없죠? 네, 뭐 문제 없고. 여기 또 포트가 네, 장비에 보면 USB가 있고 무슨 포트라 그랬죠? 플래시요. 플래시 메모리. 네,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되는데 뭐 USB 같은 내용인데 이거 꽂고 나서 그 장비 선택만 그걸 해가지고 장비를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지금 그 신장비다 보니까 이제 RS232 포트는 없고 아마 뒤쪽 판넬을 열면 그 램 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캠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DNC 운전하려면 뒤쪽 랜으로 해서 PC에서 네. 자동 프로그램으로 전송하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뭐 장비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들은 뭐 너무 간편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혹시 차후에 캠 데이터가 이제 너무 커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좀 받아들이는 이 한계가 있어요. 메모리가. 이 네. 장비의 메모리가. 그래서 그게 넘어갔을 때 이제 DNC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책 보고 그 PC하고 이쪽 랜으로 연결해서 PC에 프로그램 깔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캠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뭐 이론적으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지만 장비 사용하면서 이제 알람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훈 학생이 이제 어느 게 좀 많이 걸린다 그랬어. 알람을 작업하다가. 에어도 그렇고 에어가 없어서 뭐 ATC 작동이 안 돼서 이제 알람 걸리는 거, 또 뭐 다른 알람. 오버랩 걸려가지고 이제 오버로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에 보면 X축, Y축, Z축이 움직일 수 있는 기계적 거리 한계가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소프트 리미터 정도 걸려 있고, 또 기계적으로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서 치는데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찰 때 시뮬레이션을 잘 해야 돼요. 뭐 콤마나 잘못 찍어가지고 뭐 기계가 뭐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 그때 급속 이동하면 어떻게 되면 그쪽 안에 있는 본스크루, 모터 같은 것들이 손상을 받으면 수리에 또 비용도 많이 들니까. 그래서 반드시 프로그램 짜서 지금같이 이렇게 오버 트러블 걸리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시뮬레이션 최대한 하고, 최대한 확인해서 뭐 그렇게 걸리지 않게 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또 뭐 공구 교체할 때 또 많이 또 걸리고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이쪽에 보면
그 이제 칩을 이렇게 이제 배출하게 된 칩 그 스크류가 있는데 네. 공작물 뭐 실내로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저쪽 하게 되면 저기 콤비가 돌 거야 안 돌 것 같아? 그 스크류가 안 돌아요. 못 돌죠. 근데 계속 돌면 오타가 타버리죠. 오바이트 걸려서. 네. 이때는 파워를 차단하고 최대한 빼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하고. 근데 이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여기서 작업한 것들이 칩들은 들어간 스크류가 제거되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 떨어지는 거 아니면 뭐 습배를 작업하다가 떨어진 거 했을 때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계를 끄고 끄집어내야지 그냥 돌리다 보면 모타가 심해 못 이겨가지고 모타가 이제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고.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을까요? 저 데이터 통신 쪽 질문인데요. 데이터 통신. 예. 이게 저희가 환학을 쓰는데 이게 시리즈가 좀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썼던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이제 그 환하게 어떤 시리즈가 좀 다르다. 네, 네. 예. 근데 그럼 다른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얘기죠. 그 다른 회사들도 시스템이 환학이랑 비슷한가요? 지금 일단 그 파낙도 요 이제 컨트롤러에 이제 발전을 계속 하니까 네네. 시리즈가 좀 이제 바뀌겠죠.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유사해요. 소프트웨어가 약간만 바뀌니까 또 그런 것들은 좀 매뉴얼 보고 매뉴얼들 제공이 되니까 네네. 거의 유사하고 저 회사가 다르면 뭐 예를 들어 많이 쓰는 게 뭐 유럽은 지메스를 많이 쓰니까 뭐 아시아나 이제 미국 쪽엔 파낙을 많이 쓰는데 뭐 지메스 같은 경우도 같진 않겠죠. 물론 뭐 이 형태들이 다 달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좀 배열이 다르니까 뭐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준 지금 한학 정도 할 수만 되면 매뉴얼도 다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보고 따라하게 하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알람 발생 시 자세한 원인은 해당 장비의 취급 설명서의 알람 일람표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 알림이 없는 프로그램의 오류는 기계의 공구가 CNC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의도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동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 기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